D샷 4.0을 이용한 모델링 가이드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의 모델링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본 시연에서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단계의 과정을 D샷 4.0 모델러와 D샷 오딕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을 상세화하는 단계로 해당 업무의 요구사항 분석에 의해 도출된 전체 엔티티를 정의합니다. 도출된 엔티티의 식별자와 전체 속성을 정의한 후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교화 작업 및 이력이 필요한 엔티티를 추가하여 논리 데이터 모델 ERD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표준 단어, 표준 용어, 코드, 도메인을 정의하는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 후 작성된 논리 모델 ERD에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논리 모델 ERD를 생성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진행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티티 정의는 먼저 엔티티 후보를 수집하여 선정하고 엔티티를 형태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엔티티의 집합의 순수성, 동질성 등을 검증하여 확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식별자 정의에서는 해당 엔티티의 의미상의 주어를 정의합니다. 본질 식별자라고도 하는데요. 식별자 확정 단계에서는 본질 식별자가 실제 식별자가 될 수도 있고 식별자 상속 및 단전 전략에 의해 인적 식별자로 치환되어 실질 식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논리 모델의 실질 식별자는 물리 모델에서의 PK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을 검증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관리 또는 활용 측면에서 최소 단위로 분할한 후에 기존 식별자에 대해 단일값을 가지는지 반복되는 값을 가지는지 검증합니다. 또 다른 엔티티로부터 추출 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가공 속성을 판정하여 논리 모델에서는 제거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속성을 상세하게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관계 정의에서는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관계 명칭을 확정한 후 핸드앤 릴레이션이 존재 시 해소하기 위한 관계 엔티티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정교화 작업인데요. 제일 정교화는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즉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정교화는 식별자 일부에만 종속되는 속성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3정교화는 식별자가 아닌 모든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이력 관리할 대상을 선정한 후에 이력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점 이력, 선본 이력 또는 노 레벨, 컬럼 레벨, 서브젝트 레벨의 이력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서는 실습할 예제의 요구사항 정의서인데요. 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분석한 후 표준화 정의서 및 논리 데이터 모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의 내용은 육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설비 관리에 대한 업무인데요. 먼저 관리해야 할 데이터 집합인 엔티티와 속성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내용에서 설비, 관리부서, 공무부서에서 부서, 작업 의뢰가 엔티티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작업 의뢰 엔티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작업 의뢰 엔티티가 필요하고요. 속성으로는 언제에 해당하는 의뢰 일시가 필요하고요. 언어 부서에 해당하는 의뢰 부서, 그리고 어떤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번호, 그리고 무슨 내용에 해당하는 의뢰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부서, 어떤 설비에 대해
작업 것은 작업을 의 엔터티의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하고요. 즉 문제 식별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작업 의뢰를 긴급 의뢰와 일반 의뢰로 구분하는 의뢰 구분 속성 및 서브 타입이 도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긴급 의뢰에서만 필요한 고장 발생 일시도 속성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부서 엔티티를 어떤 설비에서 설비 엔티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설비 엔티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속성어는 설비 번호, 설비명, 모델명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설비에 대한 구입, 제작, 설치, 수리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업체는 종류별로 한 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 설비 엔터티와 1대1의 관계가 되므로 설비 관련 업체라는 엔터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비 관련 업체라는 엔터티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제작, 설치, 수리를 구분하는 업체 구분에 대한 속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업체에 대한 개체 집합도 관리해야 하며 업체 엔티티의 속성으로는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를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으로 구분하는 속성 및 서브 타입이 필요합니다. 고객 구분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으로 정의를 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업체명도 관리해야 하나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작업 실적에 대한 엔티티가 도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속성으로는 작업번호, 작업명, 조치 내용, 그리고 작업 일시, 그리고 작업 종료 일시, 그리고 자체 작업인지 외주 공사인지 작업체를 구분하기 위한 서브 타입 및 작업 구분 속성이 필요하겠네요. 작업 구분의 자체 작업인지
외주공사인지 입력하고요. 외주공사인 경우에는 투자 코드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체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외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작업과 서브 타입은 부서 엔티티와 관계를 갖게 되고요. 외주공사는 수리업체와, 즉 업체와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실적 엔티티와 부서와 업체가 작업 주체로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주공사에 대한 수리업체는 대상 작업에 포함된 설비에 따라 하나 이상일 수도 있으나 편의상 대표로 하나의 업체만 선정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알아서 관리하여 작업한다는 문구에서 외주공사의 수리업체는 다른 엔티티로 분리하지 않고 속성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법인에 국한한다고 했으므로 법인 서브 타입과만 관계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된 작업은 사안에 따라 몇 개의 의뢰를 묶어서 한 번의 작업으로 처리하거나 몇 개의 작업으로 분할하여 처리한다는 문구에서 작업 의뢰와 작업 실적이 인대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 엔티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7번째로 작업 의뢰 실적 관계 엔티티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으로 7개의 엔티티와 그에 따른 속성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정의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에 대한 공통 원칙, 표준 용어, 표준 코드, 표준 도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요. 도출된 속성에 대하여 표준 용어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 번호, 설비명, 모델명 등이 있고요. 설명도 같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속성 중에 코드를 관리할 것은 표준 코드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정의한 의뢰 구분, 업체 구분, 고객 구분, 자업 구분 코드가 표준 코드로 정의되겠네요. 다음으로 표준 도면에 대한 작업인데요. 문자, 일자, 금액, 번호 등에 대한 도면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이 표준화 정의서를 바탕으로 데이샵 어딕을 이용하여 표준 사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논리 모델 ERD를 작성한 후에 표준 적용 작업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출된 사항을 데이샵 모델러를 이용하여 논리 데이터 모델 ERD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샵 모델러를 실행합니다. 새로 만들기 메뉴에서 논리 물리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기본 작업창이 생성됩니다. 모델 정보 화면이 나타나면 DBMS와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DBMS와 버전이 미정일 때는 임의로 선택한 후에 논리 모델 설계 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주제 영역을 정의하겠습니다. 주제 영역은 모델 관리 창에서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제목 없음에 파일명을 모델링 실습, 용류 설비 관리 시스템을 입력합니다. 주제 영역에서 우클릭하시고 영역명 변경을 선택하여 주제 영역 명칭 용류 설비 관리 기본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제 영역에서 우클릭하시면 모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명, 모델명, 작성자, 버전, 설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용류 설비 관리 시스템을 입력하고요. 모델명은
육류 설비 관리 기본, 작성자, 버전. 설명은 미리 작성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가공식품의 공장의 설비 정보와 설비 관련 업체, 설비 정비와 설비 고장 시의 작업 의뢰와 작업 실적 내역을 관리하는 모델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 후 모델 편집 화면에서 모델 정보 나타내기 하시면 입력한 모델 정보가 화면 왼쪽 상단에 보입니다. 앞서 요구사항에서 노출된 엔티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홈 선택 후 엔티티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연속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7개의 엔티티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엔티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엔티티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엔티티명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명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엔티티명은 명명규칙은 표준 단어 플러스 엔티티 분류어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엔티티 분류어에는 기본, 관계, 내역, 코드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기본은 해당 주제 영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티티 유형을 의미하고요. 관계는 엔티티 간의 관계 엔티티 유형을 의미합니다. 내역은 트랜지션 단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엔티티 유형을 의미합니다. 해당 명명 규칙을 이용하여 7개의 엔티티의 엔티티명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업체 기본, 설비 기본, 설비 업체 관계, 부속 코드, 작업 실적 내역, 작업 의뢰 내역, 작업 의뢰 실적 관계로 7개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엔티티 입력 화면에서 업체 기본 엔티티명을 입력을 합니다. 엔티티 분류는 키, 메인, 액션이 있는데요. 키는 최초부터 창조된 엔티티, 주로 데이터 발생의 주체나 목적어가 되는 엔티티를 의미하고요. 메인은 업무의 주요 행위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주체의 엔티티를 의미합니다. 액션은 실제 발생하는 내역 업무, 즉 트랜잭션 업무에 대한 엔티티를 의미합니다. 업체 기본은 주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주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티티 정의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티티 정의는 엔티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집합의 성격, 데이터의 발생 규칙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되도록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미리 작성한 정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기본의 엔티티 정의는 공장 내의 설비의 구입처, 제작업체, 설치업체, 수리업체 등의 관련 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집합으로 정의했고요. 고객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며 서브 타입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존재하고 없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속성 정의를 하겠습니다. 속성 탭을 선택하고요. 요구사항에서 업체에 대해서 고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고 하였으므로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속성 정의에는 표준 영어에서 정의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는 설비를 구입 또는 수리하는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고객번호로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 속성은 요구사항 분석에서 도출하여 정리한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식별자와 실제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본질 식별자는 사업자 번호가 될 수 있고요. 고객번호는 실제 식별자가 됩니다.
논리 모듈의 실제 식별자는 물리 모듈에서의 PK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속성은 낱널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 구분 코드에 대한 서브 타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고객 구분 코드 속성을 선택한 후 서브 타입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 타입 정의 화면이 나타나고요. 서브 타입 명과 구분 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서브 타입 명에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을 입력하고요. 구분 값으로 1과 2를 입력합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 서브 타입에서는 업체명을 관리하는데요. 법인 서브 타입을 더블 클릭한 후 속성 탭에서 업체명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업체 기본에 대한 엔티티와 속성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비 기본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으로 설비 기본을 입력하고요. 정의에는 공장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설비 정보를 관리하는 집합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엔티티 분류에서 설비는 데이터 발생의 주체 역할을 하므로 키로 선택하겠습니다. 속성은 미리 작성된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번호, 설비명, 모듈명이 있습니다. 본질 식별자는 설비명이 되고요. 실제 식별자는 설비번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속성은 낱널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설비 업체 관계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에는 설비 업체 관계를 입력하고요. 엔티티 정의에 설비와 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집합, 그리고 관리하는 설비마다 구입업체, 제작업체, 설치업체, 수리업체 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속성으로는 업체 구분 코드를 정의했고요. 업체 구분 코드에 대한 서브 타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업체 구분 코드에 대한 서브 타입은 구입, 제작, 설치, 수리가 있고요. 구분값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속 코드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에 부속 코드를 입력하고요. 엔티티 정의에는 회사 내의 부서를 관리하는 집합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속성에는 부속 코드와 부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식별자에는 부서명, 실질 식별자에는 부속 코드로 정의하고요. 부서명은 낱널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물의 내역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에 작업물의 내역을 입력하고요. 정의에는 공장에서 관리 운영하는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고장난 경우에 대해 작업을 의뢰받은 내역을 관리하는 집합으로 했고요. 설비의 관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의뢰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속성은 정의된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식별자로 의뢰일시 설비번호 부속 코드가 되겠고요. 실질 식별자는 작업 의뢰 번호가 되겠습니다. 작업 의뢰 번호는 의뢰일시 설비번호 부속 코드, 즉 본질 식별자를 ing조 식별자로 치환하여 정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속성은 낱널로 지정하겠습니다. 작업 의뢰 내역에 대한 엔티티 분류는 액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뢰 구분에 대한 서브 타입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타입 버튼을 선택하고요. 서브 타입 명에는 긴급, 일반을 입력합니다. 구분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긴급 서브 타입에는 고장 발생 일시라는 속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긴급 서브 타입의 속성으로 고장 발생 일시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실적 내역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에 작업 실적 내역을 입력하고요. 엔티티 정의에는 의뢰된 사안을 처리한 작업 실적을 관리하는 집합, 작업의 주체는 공무부서이거나 외부 수리업체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속성은 정의된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식별자는 작업명, 작업구분 코드, 작업 시작 일시가 되겠고요. 실질 식별자는 작업 번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속성은 낱널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구분 코드에 대한 서브 타입을 입력합니다. 서브 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서브 타입 명에 자체 작업, 외주 공사를 입력하고 구분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주 공사 서브 타입에는 투자 코드도 관리한다고 합니다. 외주 공사 서브 타입 위에 속성에 투자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의뢰 실적 관계에 대한 엔티티를 정의하겠습니다. 엔티티 명에 작업 의뢰 실적 관계를 입력하고요. 정의에는 작업 의뢰건과 작업 실적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집합, 작업의 사안에 따라 몇 개의 작업 의뢰를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거나 하나의 작업 의뢰는 몇 개의 작업을 분할하여 처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작업 의뢰 실적 관계는 작업 의뢰와 작업 실적 엔티티의 임대인 관계를 해소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속성은 관계 정의 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7개의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선 버튼을 선택하면 1대_m, 1대_1, 인벤토리, 옵셔널, 식별자 상속, 식별자 비상속의 관계선들이 존재하고요. 해당 관계선을 선택하여 엔터티와 엔터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_m의 식별자 상속 관계선을 선택하고요. 설비 기본과 설비 업체 관계 엔터티를 연결합니다. 관계선 편집 화면이 나타나고요. 관계명에 대상 설비로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업체 기본과 설비 업체 관계를 연결합니다. 관계선 편집 화면에서 관계명을 관련 업체로 입력을 합니다. 설비 업체 관계는 업체 기본과 설비 기본의 관계 엔티티이므로
두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코드와 설비 기본 엔티티를 관계선을 정의할 건데요. 1대_m 식별자 비상속 관계를 선택하고요. 부서 코드와 설비 기본을 연결합니다. 관계 명예는 관리 부서로 입력을 하고요. 식별자 정보에서 놀네임을 관리 부서 코드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설비 기본과 작업물의 내역을 연결합니다. 설비 번호라는 속성이 작업물의 내역에 있어서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동일 속성명을 F키로 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계명으로 작업 대상으로 입력을 하고요. 식별자 정보에서 놀네임은 설비 번호 그대로 둡니다. 다음으로 부서 코드와 작업물의 내역을 연결합니다. 부서 코드가 작업물의 내역에 존재하므로 화면이 나타나고요. 동일 속성명을 FK로 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계 명예는 의뢰 부서로 입력을 하고요. 식별자 정보에서 놀네임은 의뢰 부서 코드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물의 실적 관계 엔티티는 작업물의 내역과 작업 실적 내역의 M/M 관계를 해소한 관계 엔티티이므로 작업물의 내역과 1대_m으로 연결하고요. 작업 실적 내역과 1대_m으로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실적 내역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겠습니다. 작업 실적 내역에서 자체 작업일 경우에는 부서 코드와 관계를 가지는데요. 1대_m의 식별자 비상속 관계선을 선택하여 연결을 합니다. 관계 명예는 작업 부서로 입력을 하고요. 놀네임은 작업 부서 코드로 지정을 합니다. 외부 공사일 경우에는 업체 기본의 법인 서브 타입과 관계선을 연결하고요. 관계명을 수리업체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식별자 정보에서 놀네임을 수리업체 번호로 지정을 합니다. 두 관계는 둘 중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베타적인 관계이므로 베타 관계선 버튼을 선택하여 두 관계를 연결합니다. 관계 명예는 작업 주체로 입력을 합니다. 이로써 7개 엔티티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관계선을 좀 예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논리 모델의 ERD가 작성되었습니다. 논리 모델을 작성하기 전에 데이터 표준을 논리 모델에 적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SQLite 연결 버튼을 선택합니다. 로컬에 있는 앵코와 모델링 시스템용 DB를 선택하는데요. 앞에서 정의한 표준화 정의서에서 작성한 단어, 용어, 도메인이 등록된 표준사전 DB입니다. DA샵 모델러의 디폴트 DB가 아니므로 해당 DB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류체계 선택 버튼을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표준 분류체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델에 적용한 해당 분류체계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모델링 시스 분류체계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드에샵 모델러에서의 표준 적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드에샵 어딕을 통해 데이터 표준 사전, 단어, 영어 도메인이 완전히 구축된 경우에는 속성 표준 동기화 버튼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표준 사전, 즉 단어, 영어 도메인이 구축되지 않고 논리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정의할 경우에는 용어 자동 분석 버튼을 선택하여 단어, 영어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 표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웹사이트에 가구 회사 주문관리 데이터 모델에서 SQLite를 이용한 표준화 가이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대상 편집 버튼을 선택합니다. 엔터티와 속성 레벨에서 표준 대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티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속성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엔터티와 속성 탭에서 엔터티와 속성이 표준화 대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성 표준 동기화 버튼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동기화 버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동기화 결과로 속성별 매핑 상태가 나타납니다. 표준 사전에 있는 경우에는 용어 도메인이 매핑되어 나타나며 없는 경우에는 비표준으로 나타나고 용어 도메인이 매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객번호, 고객 구분 코드가 비표준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해당 용어 도메인을 표준 사전에 등록한 후 다시 속성 표준 동기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의 적용 버튼을 선택하여 표준 상태인 속성에 대해서는 논리 모델의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표준으로 나온 용어 도메인을 표준 사전에 등록하기 위해 드에샵 어딕을 실행시킵니다. DB 연결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작업 방식은 SQLite를 하고 앵커 모델 실습용 DB를 선택한 후 연결합니다. 표준 데이터 관리 화면에서 고객 번호, 고객 구분 코드에 대한 단어, 영어, 도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이라는 단어, 영어가 없으므로 표준 단어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해 보겠습니다. 논리명의 고객, 논리명의 커스트, 그리고 영문 플레임의 커스터머를 입력합니다. 설명에는 기업이 상대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업체로 입력합니다. 중복 확인하고요.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고객 번호, 고객 구분 코드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대표 도메인의 번호, 도메인명의 고객 번호, 도메인 유형에는 형식형, 논리 데이터 타입은 가변 문자열, 데이터 길이 12자리를 입력합니다. 중복 확인한 후에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구분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대표 도메인의 코드, 도메인명에는 고객 구분 코드, 도메인 유형으로 열거형, 논리 데이터 타입으로 고정 문자열, 데이터 길이는 2자리를 입력합니다. 중복 확인한 후에 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번호, 고객 구분 코드의 표준 용어를 등록합니다. 용어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요. 등록할 용어를 입력하면 아래에 자동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도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핑되고요. 만약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검색을 합니다. 도메인을 지정한 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적용 버튼을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고객 구분 코드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 자동으로 형태소 분석하여 보여주고요. 도메인이 존재하므로 자동으로 매핑되어 나타납니다. 표준 데이터 관리에서 고객으로 검색하면 단어, 용어, 도메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DL샵 모델러에서 속성 표준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고객번호, 고객구분 코드의 속성에 용어, 도메인이 매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티 편집창을 통해 컬럼명, 도메인,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가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성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고요. 다음 작업으로 엔터티명에 대해서 표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명은 표준 단어, 엔터티 분류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대로 자동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테이블 명의 명명 규칙이 엔터티 명명 규칙과 동일하지 않거나 다른 체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명 앞자리에 업무 구분자를 추가하거나 엔터티 분류어 대신 일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또 엔터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길이가 길어질 경우 특정 DBM에서는 길이 제약상에 걸립니다. 따라서 테이블명을 다른 규칙으로 정의하게 되므로 테이블명은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 단어 플러스 엔터티 분류어로 테이블명을 표준 적용하겠습니다. 용어 자동 분석에서 표준 용어 검사 버튼을 선택합니다. 엑셀의 엔티티명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분석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결과를 복사하여 엑셀에 저장합니다. 엑셀에 저장된 테이블명을 복사하여 일괄 편집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엔터티 편집창에서 업체 기본의 테이블명이 세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논리 모델을 물리 모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논리에서 우클릭하시고 물리 모델을 선택하시면 물리 모델이 생성됩니다. 물리 모델에서 전체 선택하시고 크기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배치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논리 모델링에 대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